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승기 어떻게 지내? 저야 뭐... 승기야. 아주 가볍게는 입냄새, 즉 구취 증상을 시작으로 저도 시린니 때문에 엄청 고생했었죠. 시리고 붓고 피나는 잇몸 질환에 이르기까지 치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 잇몸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 식생활을 비롯한 우리 일상에도 큰 균열이 생긴다. 더구나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에 치아 건강을 튼튼히 지킬 수 있는 올바른 관리 방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진다. 그렇다면 짚어보도록 하자. 우리가 미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치아 관련 상식과 적절한 관리 방법들, 수요 포커스 시크릿에서 지금부터 모두 공개한다. 건강한 치아 한 개의 경제적 가치는 대략 3천만 원이라고 한다. 사람마다 약 28개씩의 치아를 타고나니 결국 한 사람당의 치아 값어치는 약 8억 4천만 원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아침밥 먹고 3분, 점심밥 먹고 3분, 저녁밥 먹고 3분. 깨끗하게 이를 닦자, 눈부시게 이를 닦자. 하루 세 번. 그렇기에 우린 유치원에 다닐 무렵부터 하루 3번, 식후 3분 안에 3분 동안 양치질을 하라는 333 법칙을 배운 바 있다. 하지만 333 법칙을 충실히 지켜도 충치나 기타 치아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태반이며 한켠에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10분 이상의 칫솔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양치하는 시간이 길수록 치아와 구강 청결에 도움이 된다는 상식이 지배적인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양치질은 오래 할수록 좋은 것일까? 칫솔질을 너무 오래 하거나 세게 하게 되면은 그 치아가 닿아 있는 부위가 이제 그 마모가 되는 뭐 그 치경구 마모증이나 아니면 치아가 전체적으로 좀 그 닳는다고 할까요?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보통 그래서 뭐 그 우리가 이제 뭐 과거에서부터 많이 이제 권장되는 게 뭐 3분 이상은 해라. 뭐 3분 정도 이제 하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거는 개인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3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구석구석 이제 좀 정밀하게 잘 닦는 게 더 중요하죠. 양치질은 치아 건강과 잇몸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손쉬운 관리법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또 음식물 섭취가 빈번할수록 구강 내 위생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더욱 세심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고작 해야 칫솔의 종류나 어떤 브랜드의 치약을 선택할 것인지 정도에 머무르기 일수다. 시중에는 치아나 잇몸의 상태에 따라 골라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성분의 치약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다. 하지만 손쉽게 구입이 가능한 특화 성분의 치약들이 과연 치아와 잇몸 질환에 대해 예방과 완화를 넘어선 치료 효과가 있는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다. 치약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해는 바로 1회 사용량에 있다. 풍부한 거품이 일도록 치약을 많이 짜서 사용할수록 치아가 더 잘 닦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치약의 사용량이 많을수록 양치 효과가 더 좋은 것일까? 치약을 많이 짜서 논다고 해서 치약 양에 따라서 잘 닦이는 건 아니고요. 치약을 무조건 많이 발라서 세게 비비게 되면 그 마모제 성분 때문에 치아가 닳거나 잇몸에 상처가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치약을 무조건 많이 쓰거나 그 세게 닦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칫솔질에 있어 정해진 공식은 없다. 다만 치약을 듬뿍 발라 옆으로 세게 닦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의 폐인은 치경구 마모증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찬물을 마실 때 시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제 잇몸병이 걸리거나 이제 우리가 치태 같은 게 치석 같은 게 끼는 경우에는 요 이에 볼록한 부분이 아니고 요 이하고 잇몸 사이에 이제 많이 끼기 때문에 여기를 더 잘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하고 잇몸 사이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반적인 칫솔질을 하신 다음에 그 물로 이제 치약을 성분을 깨끗이 제거하고 요 이하고 잇몸 사이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칫솔을 대주신 다음에 살살살살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리에. 지그시 눌러주시고 마사지하는 기분으로 여기를 이렇게 비벼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칫솔 선택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 중 하나는 막대 칫솔을 선택할 것이냐, 전동 칫솔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다. 흔히 광고 영상만 보더라도 기계식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수동식 양치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청결히 만들어줄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전동 칫솔이 막대 칫솔보다 기능적으로 우월하다는 환상은 실제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것일까? 손으로 하는 양치보다 전동 칫솔의 사용이 더 나은 것일까? 지금 뭐 광고가 되는 거는 그게 뭐 일반 칫솔을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닦인다든지 그런 광고가 되고 있긴 한데 칫솔질을 잘하는 경우에는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다만 전동 칫솔 쓰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움직이기 힘든 뭐 이게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노약자들 칫솔질을 정상적으로 하기 힘든 분들이 전동 칫솔을 쓰시는 게 더 아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칫솔의 종류 선택에 앞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사용 중인 칫솔의 관리와 위생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습관처럼 칫솔모가 벌어지면 새 칫솔로 교체 사용에 들어간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6개월이나 1년 같은 칫솔을 꾸준히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으론 칫솔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원적외선 보관함에 넣어두거나 뜨거운 물에 삶아 사용하는 경우, 또 락스를 희석한 물에 담고 소독해내는 등의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또 칫솔의 사용 주기가 정확히 정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알쏭달쏭하다. 칫솔 유효 기간에 대한 전문의의 정확한 소견을 들어보자. 사실은 칫솔도 뭐 유효기간이 딱히 이제 공산품처럼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게 쓰시다가 그 치아 사이 칫솔모가 이제 벌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칫솔모가 이게 좀 빠져나가 있다든가 변형이 된 게 보이시면은 바로바로 그거는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죠. 기억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칫솔모가 서로 닿지 않도록 칫솔은 하나씩 따로 꽂아 보관하자. 둘째, 칫솔은 완전히 말려서 사용하자.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완전 건조는 기본. 셋째, 칫솔 사이 음식물이 끼지 않도록 체크. 넷째, 1, 2개월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교체하자. 보건복지부가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중 잇몸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2.9%에 달한다. 성인 5명 중 1명 이상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심각한 잇몸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주목되는 점은 구강위생 수준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잇몸병이 줄고 있지만 남녀 비율에 있어서는 남성의 잇몸병 발병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으로는 남성이 흡연과 음주 등 구강 건강에 해로운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향과 바쁜 사회생활 속 구강 검진과 관리에 소홀해지는 것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녀를 막론하고 흡연과 음주는 그 자체가 잇몸병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다. 흡연은 입속 온도를 높이고 침 분비를 억제해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또한 담배에 포함된 타르와 니코틴 같은 유해 성분이 잇몸을 손상시켜 감염에 취약하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실이다. 대체적으로 양치질 횟수가 적을수록 치실이나 치간 칫솔 등 보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잇몸병 발병 확률은 높아진다. 하지만 잇몸에서 피가 나는 등의 염증 증상이 나타나면 양치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염증 증상이 감지되는 상황, 과연 양치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잇몸 출혈 등 염증이 생기면 잇몸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칫솔질을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 그 피가 나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 잇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일단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정상적인 잇몸 상태에서는 피가 나지는 않거든요. 무조건 피가 난다고 해서 칫솔질을 살살 하거나 아니면 아예 안 하시거나 칫솔모를 무조건 이제 그 부드러움으로 바꾸거나 그거는 사실은 권장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전 단계로 일단은 치과를 가셔갖고 잇몸 상태를 체크해보는 게 좋겠죠. 우리는 흔히 식사 후 입가심을 위해 껌을 씹는다. 휴대가 간편하고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식후 양치질 대신 껌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껌 속의 당분은 이를 썩게 만들거나 구취 유발의 원인이 되어 구강위생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식사 후 껌을 씹는 습관은 턱관절에 무리를 주어 관절 변형을 일으킨다. 식사 동안 턱은 음식을 잘게 부수는 운동을 진행하기에 식후엔 휴식이 필요한데
껌을 씹어 무리를 할 경우 턱이 붓고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또 성인일지라도 아직 턱 성장이 완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걱턱과 같은 턱의 변형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런 불균형은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이에 따라 소화장애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온몸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껌과 함께 양치질 대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다름 아닌 구강청결제. 레스토랑이나 공공장소에 비치된 구강청결제를 발견하는 건 이제 흔한 일이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는 그 정확한 성분과 양치질 대용 효과에 대해 사실상 무지하다. 구강청결제 사용, 과연 양치질을 대신할 수 있을까? 그 구강 청결제는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알코올 성분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향 여러 가지 이제 시원하게 하는 향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는 한 뭐 10분, 20분 정도는 좀 시원한 느낌이랄까 뭐 그런 개운한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입안에 껴있는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뭐 이제 그런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그 원인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입냄새가 사실은 더 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정확한 방법들을 살펴봤다. 그러나 치아를 관리하고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일만큼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올바른 상식 역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요소다. 일반적인 경우 우리는 태어나 처음으로 갖는 전니가 빠진 후 다시 얻게 되는 치아인 영구치로 평생을 사용하며 살아간다. 치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이처럼 치아는 1회 이상 거듭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한번 빠져버린 영구치는 다시 회생할 수 없다는 속설을 접한다. 그렇다면 과연 영구치가 빠진 응급 상황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진정 한번 빠진 치아는 다시 쓸 수 없는 것일까? 네, 그 치아가 빠졌을 때는 그걸 사실은 30분 이내에 가지고 그 병원으로 오시면은 그 충분히 다시 이제 붙여갖고 사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30분이라는 시간이 좀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는 게 그 칫솔질에 관해서는 이게 사실 치과에서는 가장 아무리 많은 그 항상 얘기를 해도 사실 지나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칫솔질을 그 올바른 방법으로 항상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좀 바쁘시더라도 최소한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그 증상이 없더라도 치과를 좀 가까운 치과를 들리셔갖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좀 미리미리 좀 검사도 받아주시고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가 자식보다 낫다라는 속담처럼 치아는 신체 중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기관으로 꼽힌다. 한번 손상되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름 각별히 신경을 쓰면서도 그 방법이 올바르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 오히려 치아 건강을 지키는 데 독이 되기도 한다. 핵심은 양치질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일. 더불어 치과 공포증을 극복하고 정기검진을 통해 치아 건강을 전문의와 상담하며 체크하는 일이다. 100세 시대의 첫걸음, 건강한 치아로부터 출발함을 잊지 말자.